직접 이 손글씨로 빽빽하게 쓴 원고입니다.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제 이정근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작년 9월 30일 날에 이정근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페이스북 포스팅을 하나 올렸었어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오늘 이정근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났는데 우리 변호인들은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정도의 사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수부의 에이스 검사들 5명이, 부장검사 이하 말서까지 5명이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70페이지의 PPT 원고를 작성을 해갖고 2시간 동안 브리핑을 하는, 저는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법정에 나오지도 않는 일이 태반이고,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와서 간단히 한두 마디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인데, 검사 5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2시간을 브리핑을 하고 반나절을 재판하고 하는 거는 말도 못 들어보고, 뭐 당연히 저도 처음 겪어봤죠. 그거를 보고 이것은 노림수가 있는 것이다. 이정근이라는 사람은 뭐 원외위원장,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사건에 이렇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에이스 검사들이 몇 달 동안 달라붙어서 하고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정근을 발판 내지는 디딤돌로 삼아서 민주당의 본진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 포스팅에 올리면서, 만약에 오늘 이정근 씨가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저렇게 좀 강한 어조로 민주당한테 알려줬어요. 좀 눈치 좀 채라고. 이 사람들이 정권도 여러 번 정권도 차지했었고, 그 다음에 거대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직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정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 딱해가지고 제가 그런 자극적인 말로 경고를 했는데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응은 전혀 없었어요. 자, 이정근 위원장을 그렇게 억지 수사, 뭐 저는 그것을 표적 수사 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뭐 그런 굉장히 잘못된 그런 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사를 벌인 검찰 부서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고, 그 반부패 2부가 우리 송영길 대표님을 수사한 바로 그 검찰부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9월 30일 날 이정근 씨를 구속시킨 바로 그 검사팀들이 결국 물고 해서 송영길 대표님을 구속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김하중 변호사님께서 하지만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잘 싸우셔서, 우리가 잘 싸워서 내년 총선 이전에 나와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총선에서의 승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1950년에 2대 총선에서 출마를 하셨어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그 서대문구는 지금 서대문구 은평구가 합쳐진 굉장히 큰 지역구였는데, 이승만의 정적이어가지고 출마하자마자 구속되셨습니다. 예, 그래갖고 선거 기간 내내 수감되어 계셨는데,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당선이 되셨어요. 그게 이제 73년 전 얘기인데, 그런데 바로 당선되는 그날 그냥 석방이 되셨던, 뭐 그랬었거든요. 뭐 그때는 자유당 시절이었으니까 뭐 법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이 이승만 자유당 시절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까 전에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사들이 다 이렇지 않아요. 진짜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윤석열! 그렇죠. 그게 윤석열이죠. 여러분들 윤석열이 얼마나 무대 보고 무식하고 비열하고 파렴치한지 충분히 보셨죠? 그런 자가 검찰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30년 동안 맨날 30년 안 되는 것 같은데 맨날 검사 30년 했다고 얘기하는데 30년 동안 그 무지막지한 자가 검찰권이라는 그 망나니 칼 같은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죄인들을 만들어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막상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막상 결과는 벼락출세에다가 결국은 대통령이었죠. 막 살아서 벼락출세한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막 살게 되죠. 예. 네. 그래 더 막 살았더니 대통령까지 됐어요. 이제 윤석열 이 사람은 이제는 브레이크가 없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이제 뭐 어떻게 끝을 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윤석열이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검찰의 롤 모델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저렇게 막 살고, 진짜 전혀 양심 없이 완전히 인간 백정같이 그런 짓을 하고 살면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까지 되는구나. 성공이 아니죠. 그리고 성공이 아니게 만들어야죠. 자, 윤석열 같은 자가 일단은 성공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다 산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말입니다. 지금 뒤에서 나라를 망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엊그제 러시아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을 뭐 600 몇 개에서 1400 몇 개로 그냥 엄청나게 늘려버리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우리도 상응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놀라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이는 일본은 물론이고 거의 러시아의 전쟁 상대방이나 다름없는 미국보다도 훨씬 러시아에 각을 세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국가에게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줄 것이라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역적질.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맞아요. 우리 송영길 대표님은 러시아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푸틴하고 거의 사적인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인물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된 그 경기가 있고 아주 그 송영길 대표님의 그 깊은 공부와 아주 크나큰 노력과 이러한 것들이 이 푸틴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와 송영길 대표님의 이런 신뢰를 만들게 됐는데요. 바로 그 송영길 대표가 정신 나간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윤석열은 한국과 러시아와의 국가관계, 외교관계를 파탄을 내고 있죠.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생존에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죠? 그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러시아와의 국교관계,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복원시킬 유일한 사람은 송영길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송영길 대표님을 도와서 송영길 대표님을 구해내야만 되고, 그리고 윤석열이를 몰아낸 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기울어져버린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바로 잡을 수 있게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크게 쓰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작년 9월 30일 날 이정근 위원장이 구속되면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그 결과 한 명 한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각계격파당하고 구속되고 하다가 급기야 전 민주당 대표까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주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네. 충분히 지난 1년 반 동안을 겪어봤잖아요. 저들의 수법을.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만도 한데 오늘 이 집회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광고하지도 않았다면서요. 탈당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몰라라 했다면서요.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마 다 민주당 당원들이실 것이고 지지자들이실 거고요. 예, 저도 아니에요. 예, 저는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들과 이런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적을 모르면 대응할 수가 없죠. 네, 그게 사실 작년에 민주당이 주춤거렸던 이유가 아닐까 저는 나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검사들인데 전혀 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무슨 옛날 안기부가 간첩 사건 조작하듯이 그렇게 할 이야 있나? 뭐 좀 부풀릴 수야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아마 그 이정근 위원장 사건 변호를 맡지 않았으면 그 정도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한 20여 년 변호사를 한 저도 설마 검사가 그렇게까지 하겠나. 그런데요, 일반 검사들과 검찰 특수부 검사들은 그건 전혀 다릅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평범한 그런 성실한 엘리트 공무원으로서의 검사와 윤석열이가 전혀 다른 것처럼 전혀 달라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DNA가 사기꾼! 네, 스토리를 만들어낸 스토리를 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송영길 대표님께 이정근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당했는지를 자세히 말씀을 드렸더니 이 송영길 대표님은 그럼 싸우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적을 알면 싸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정치검찰 대응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만성과 몰 양심성과 파렴치함을 국민 앞에 그냥 드러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박들이 안 싸우잖아요! 자, 민주당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한테 자꾸 뭐 이렇게 시비조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정근 위원장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송영길 대표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요. 정치검찰의 실체를 민주당의 당의 조직과 그 당의 영향력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전부 다 폭로를 해버리고 그렇게만 하더라도 그들은 그런 장난질을 못합니다. 수박들이 안 하잖아요! 네, 변호사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수박이 많이 제가 이런 기회가 없어서 이 마이크를 놓기가 싫은데 근데 이제 사회자께서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송영길 대표님은 여러분들 같은 동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용기를 잃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같은 동지들을 주위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2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어느새 이 나라는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정 변호사님 말씀은 또